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자도 손쉽게 배우는 시리즈 세 번째 가치평가지표 읽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가치평가지표를 읽기 이전에 저희가 이 평가지표와 관련된 주식 용어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주식 용어 15선이라고 해서 가치평가지표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치평가지표에는 저희가 알아볼 게 5가지가 있는데요. PER, 주가수익 비율, PEG, 주가순이익 성장 비율, PBR, 주가순자산 비율, PSR, 주가 매출 비율, PCR,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표 중에 몇몇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표를 공부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 지표와 관련된 주식 용어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지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평가지표와 관련된 주식 용어 15선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권 주식수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발행 가능 주식수라는 같은 개념이고요. 기발행된 주식수랑 미발행된 주식수를 합하면 총 수권 주식수가 나옵니다. 시가총액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통 주식수에다가 곱하기 주가를 해준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통 주식수는 발행 주식수에서 자기 주식을 빼준 게 유통 주식수가 됩니다. 이 유통 주식수는요, 다른 개념으로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는 기준 증감한 주식수를 가중평균값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로 들어보면 기초에 100주가 있다 하고요. 4월 1일자로 유상증자 20주로 했다.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그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말에 120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중평균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냐? 기초 100주 플러스 20주가 4월 1일자부터 12월 31일자까지 발행이 된 것이니까요. 20 곱하기 9개월 동안 유통이 됐으니까요. 나누기 12를 해주면 총 15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값은 115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주당 이익이라든지 주당 순자산이라든지 이러한 주당 개념을 구할 때 분모값으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필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자기 주식이 있는데요. 흔히 줄여서 자사주라고 말하죠.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내 돈으로 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자사주를 살 때 보통 소각한다는 의미로, 즉 이 주식은 사서 다음에는 쓰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앞서 3번에서 유통주식수에서 말씀드렸듯이 발행주식수에서 자기 주식을 차감해 준 게 시장에 본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로는요, 보통주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주와 같이 특별한 권리 내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주식이거든요. 다만 이 주식은 의결권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고요. 삼성전자우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보통주로만 이루어진 주식이고요. 삼성전자우는 우선주로 이어진 주식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의결권이 존재하고요. 삼성전자우는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우와 관련된 것인데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 즉 이익이나 이익배당 등의 우선적 지위가 있는 그런 주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당금을 받을 때 보통주보다 플러스 1% 이렇게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망한다고 했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그 자녀 이익에 대한 청산 권리를 들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우선주는 대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런 우선주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비누적적 우선주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비누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배당 재원이 부족해서 해당 결산일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결산일에 배당금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이번에 내가 배당금을 너한테 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번에 주지 않았던 배당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누적적 우선주는 어떤 개념이냐, 내가 이번 연도에 배당금을 못 줬으면 다음 연도에 이번 연도에 못 준 배당금까지 엎어서 한꺼번에 주는 개념입니다. 네, 다음은 비참가적 우선주인데요. 보통 우선주는 배당률을 초과해서 이익 배당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우선주의 개념이고 이것을 비참가적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대로 참가적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 참가적 우선주는 뭐냐? 우선주 배당률을 받고도 그 배당률에 초과하는 자녀 이익에 대한 그런 배당 권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가 거의 다반사고요. 저희가 흔히 우선주라고 말하면 통상적으로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자산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주당 순자산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입니다. 흔히 저희가 자본총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당 개념으로 넘어가면요. DPS 많이 들어보셨죠? 주당 배당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연간 배당금에서 배당 기준일 시점에 유통주식수를 나눠주면요. 주당 배당금이 나오고요. EPS 많이 들어보셨죠? 주당 순이익의 개념입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를 나눠주는 개념이고요. 앞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중에 증감한 주식수의 그런 흐름들을 가중평균값으로 환산한 값이거든요. 그리고 13번째로는 BPS라는 개념이고요. 주당 순자산입니다. 앞서 10번째로 순자산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자산 나누기 기말 발행 유통주식수라는 값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에서 EPS는 가중평균의 개념인데 BPS는 왜 기말 발행이냐? 이것은 왜 그러냐? 순자산은 일정 시점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일정 기간, 즉 매번 말씀드리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그런 이어지는 시계열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중평균값으로 환산을 해줘야지 정확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S는 주당 매출액이라는 개념이고요. 매출액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주식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계열적인 그런 일정 기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중평균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CPS, 주당 현금흐름은 현금흐름에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도 EPS와 SPS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 자체가 개념이기 때문에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로 나눠주고요. 네, 이상 5가지의 주당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EPS라는 개념인데요. EPS의 경우에는 우선주가 존재할 때 산식이 조금 틀려집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의하면 우선주 영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선주가 존재할 때는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제외하고요. 그 값을 가중평균 보통주 유통주식수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트라든지 외국계 그런 공시정보를 통해서 보는 EPS 개념과 가장 근접한 그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투자자별로 좀 다를 수 있는 게 우선주를 포함하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고 우선주를 빼는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네이버라든지 그러한 공시 시스템들을 보면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별로 이게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선주 영향을 제외한 보통주만의 EPS를 기록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학술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봤고요. 다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주식 용어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전에 말씀드렸던 다트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고요. 주소는 dart.fss.or.kr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찾아보시고 최근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주식의 총수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주식의 종류가 보통주, 우선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주의 유통주식수 총수와 우선주의 유통주식수 총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주식수는 발행 주식수에서 자기 주식수를 차감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발행할 주식수가 앞서 1번에서 설명드렸던 주권 주식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는데 이것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삼성전자를 치십니다. 삼성전자를 치면 삼성전자 주식 증권 정보가 나오고요. 이거 보통주에 해당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우를 치시면 우선주입니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우선주는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 우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돌아가셔서 이 보통주와 우선주가 앞에서 보셨던 그런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라고 해서 당사는 김영식 보통주식과 비누적적 무의결권 김영식 우선주식이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누적적이라는 개념은 이번 연도에 배당을 안 하면 내년도에 이번 연도에 안 한 것만큼 엎어서 줄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비누적적 비참가적인 우선주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우선 주식은 아까 보통 주식보다 특별 권리가 있다고 했죠. 이익에 대한 그걸 보시면 보통 주식의 배당보다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의 금전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한 권리고요. 대신 의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EPS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볼 건데요. 요약 재무정보에 들어가셔서 손익계산서 부분으로 보시면요. 이 매출액부터 쭉 있죠. 기본 주당 순이익이 있습니다. 기본 주당 순이익이 1월부터 9월까지 보시면 누적으로 5,234원이죠.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3분기 연결 검토 보고서 주석에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셔서 주당이라고 치시면 주당이익, 기본 주당이익에 대한 산정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까 EPS가 보통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했죠. 이 EPS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 3개월분, 누적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기 순이익 중에 보통주 해당하는 그 금액에다가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나눠주면 3개월분은 1,909원이 나오고요. 누적분은 5,234원이 나온다. 여기서 요약 재무정보 아까 보셨던 거에 보면 5,234원 1월부터 9월까지 두 개가 동일하죠. 이렇게 산출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EP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보는 거랑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보는 거랑은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EPS 값을 얻는다고 한다면 뭐 네이버 정보를 보신다거나 다트 정보를 통해서 보시되 이러한 EPS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다트를 통해서 주식 용어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PER부터 PCR까지 가치평가지표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